오늘 소개해드릴 모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스타플레이어 모드입니다. 더쇼로 치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RTTS 모드가 맞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 스팀 클라우드 저장 패치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는데, 패치가 돼서 이제 저장이 된다라는 댓글을 보고 재설치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다음 신작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저장이 기본적으로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타플레이어 모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스피리츠 소개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거의 2주 동안 스타플레이어 모드를 직접 플레이해봤습니다. 스타플레이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모드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루키 모드, 두 번째 오리지널 모드, 마지막으로 팀 선수 모드입니다. 역순으로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팀 선수 모드를 선택하셨으면 프로팀을 선택합니다. 여기 하단에 팀별로 능력치가 나오는데 MPB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능력치 보고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 시작할 때 MPB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카프로 시작을 하고 이제는 또 카프의 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카프로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팀을 결정하셨다면 이제 어떤 선수로 플레이할지를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투수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카프의 간판 투수는 오세라 다이치, 모리시타 마사토, 호코다 이로키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완성형 선수로 플레이하면 능력치가 받쳐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재미가 나겠죠? 하지만 저는 다양성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팀의 외인 투수 헌 선수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선수를 고르시고 나면 개인 스탯을 설정하셔야 하는데, 이게 번역이 아예 안 되어 있으니까 번역기를 돌려도 어떠한 점에서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거의 엔딩까지 봤는데 중간중간 일어나는 이벤트의 흐름이 살짝 바뀐달까요? 대단한 차이를 주는 것까지는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신작이 나오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스탯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게임 난이도를 설정하면 됩니다. 상대의 AI 투타 능력치는 앞으로 플레이하시면서 언제든 바꾸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설정해서 앞으로도 바꾸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얼 스피드 설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속, 구종, 구위에 따라 공이 진짜 현실에 가깝게끔 날아옵니다. 다른 난이도로 플레이 하시다가 리얼 스피드 설정으로 바꾸시면 공을 아예 못 칠 정도예요. 제가 실제로 게임 처음 설치했을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보시면 당연히 좋죠. 그치만 리얼 스피드 설정만큼은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모드는 단순히 성장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 스타레벨이라는 것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구단 직원, 그리고 동료 선수 등 NPC들과의 교류, 성적 등 여러 조건들로 스타레벨이 오르게 됩니다. 스타레벨이 오르면 연봉 협상에도 유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장을 하기 위해선 NPC들과의 교류를 통한 친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 선수들과 교류를 하면 여러 특성들을 습득할 수 있고, 혹은 현재 능력치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 설정을 통해서 원하시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팬들의 의견이 많이 나눠지는 게 구속이 더 중요하다 vs 구위가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구속파, 구위파로 나눠지죠. 여기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걸로 성장을 시켜서 플레이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셨으면 시즌 개막 전에 시범 경기 3판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시범 경기에서의 성적을 토대로 1군 개막 엔트리에 들지 혹은 2군에서 시작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많이 던지지는 않고 최소 2이닝, 최대 5이닝 정도, 이 정도까지 플레이를 합니다. 교체 혹은 강판은 선수의 스태미너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AI가 자동으로 진행되게 해줍니다. 팀 선수 모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들 정말 많이 질문해주신 루키 모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RTTS 모드입니다. 더쇼를 플레이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수를 직접 만들어서 성장시키며 플레이하는 모드입니다. 캐릭터를 당연히 먼저 만드셔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릭터 프로필을 가장 먼저 설정을 합니다. 고졸, 대졸, 사회인, 독립리그, 이렇게 4개 중에 1개를 골라서 생성을 진행하고요. 이 4개의 차이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고졸 선수로 시작하시게 될 경우 당장 스탯은 부족해도 무궁무진한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인 혹은 독립리그로 시작을 하시면 좀 더 완성형 선수에 가깝게 생성하여 시작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프로필 설정하셨으면 어느 팀에서 활약하실지 팀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후로는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 정할 때 재밌는 게 캐스터가 부르는 억양이라고 할까요? 음의 높낮이?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다 거치셨다면 여러분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합니다. 커스터마이징은 외모, 의상, 장비, 자세 순으로 설정을 진행합니다. 여성 헤어스타일도 지원을 하거든요. 취향껏 잘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게 성심성의껏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커스터마이징에 언어 지원이 없는 게 처음이라 번역기 돌려가면서 하니까 훨씬 오래 걸리더라고요. 외관 다 설정하셨으면 마지막으로 자세에 대해서 같이 봐보겠습니다. 투타 자세에 대한 건데 샘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게 있다면 설정 후에 그대로 가셔도 되고 나는 더 특별한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세밀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팔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이요. 이 부분 통해서 더욱더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 보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그리고 투타 자세 중에는 우리가 아는 유명인들의 고유 자세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버핸드 165, 166번이 김광현 선수, 오버핸드 226번이 오승환 선수, 사이드암 50번이 임창용 선수의 투구폼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오타니, 다르비슈, 야마모토 등등 여러 선수들의 고유품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루키 모드로 진행하실 때는 선수 특성을 고르셔야 합니다. 분홍색은 장점이고 파란색은 단점입니다. 포인트 5점을 먼저 주는데요. 장점을 고르면 포인트가 차감이 되고 단점을 고르면 포인트가 증가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특성을 읽어보시고 분배를 하셔서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게 캐릭터가 성장하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뭘 고르냐에 따라서 능력치가 낮은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조금 사람답게 던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또 본인들만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커스터마이징만큼이나 꽤나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특성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설정과 설명은 팀 선수 모드에서 진행된 거랑 똑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만큼이나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앞서 NPC 소개를 드렸었는데 NPC들과 부지런히 교류를 하시다 보면 다른 NPC들도 소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썸을 탈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녀가 나타납니다. 물론 썸을 탈지는 말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썸 자체는 미연씨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살짝의 미연씨 같은 느낌만 있습니다. 계속 그 똑같은 멘트와 상황의 반복이긴 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썸녀뿐만 아니라 다른 NPC들과의 교류 자체도 똑같은 멘트와 상황의 반복이기 때문에 흐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현실적인 부분을 따졌을 때 게임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NPC들과 교류를 하는 건 스타 레벨과 능력치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신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썸녀 관련해서 최종 엔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따로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신작에서 직접 플레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가까이 선발 투수로 설정한 후 플레이를 하면서 스토브리그 역시 여러 번 봤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기 전에 혹시나 은퇴를 할지 물어봅니다. 저는 이게 성적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시즌의 성적을 토대로 연봉 협상을 진행합니다. 저는 처음 계약금이 1,500엔으로 시작을 했는데 550엔까지 깎였었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인해 깎이게 되면 떼놓아하는 이미지와 성적을 훈계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반대로 성적이 좋으면 만족해하는 이미지와 칭찬 문구가 나오면서 연봉도 당연히 인상이 됩니다. 연봉 협상이 끝나면 모든 구단들의 스토브리그를 날마다 정리해서 보여주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전지훈련을 갑니다. 전지훈련에서 투수 말고 야수 포지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이거를 배우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도류를 해봤지요. 직접 조작은 투수로만 하고 타자 조작은 AI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 시즌을 보내봤습니다. 제가 전 시즌에 연봉 인상이 정말 많이 돼서 연봉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끝나고 보니 자책점은 5점대에 타율이 0할 5푼인 거예요. 자, 이대로 연봉 협상을 하면 얼마나 깎일지 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방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성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줄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그냥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게임이 끝나네요. 제가 이전에 세이브본이 없어서 지금 뭘 해도 계속 방출되는 엔딩이에요. 결국에는 이러면은 이 캐릭터는 날린 거겠죠? 뭐 자연스럽게 엔딩을 본 겁니다. 연봉 협상 관련해서 조금 더 제가 경험한 거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큰 돈을 벌고 싶잖아요. 제시한 연봉을 거절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협상을 유리하게 성사시키기 위해선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해요. 대표적으로 몇 년 연속 1군 등판 기록이라든지 이번 시즌 나의 자책점이 2점대라는지, 한마디로 이런 어필할 수 있는 기록이 필요하고,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내가 이런 선택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올려달라 하면 바로 거절당합니다. 우리는 또 호기심의 민족이니까 계속 거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또한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거절하면 얄짤없이 방출당합니다. 너와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미안하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서 방출이 되고, 여기서도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이전에 세이브를 안 했다면 마찬가지로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엔딩을 보시면 해당 선수를 오리지널 선수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게 우리가 모드가 3개였잖아요. 오리지널 모드를 골랐을 때 현재 저장된 선수들로 플레이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번역기를 돌려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오리지널은 진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단점을 정리할 시간 같은데요. 스피리츠의 스타 플레이어 모드를 하면서 느낀 장점은 페넌트 레이스 못지않게 굉장히 세밀하고 현실적으로 잘 해놨어요. 주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성장한다든지, 연애를 할 수 있다든지, 쇼핑을 통해 호화스러운 삶을 지내면 스타로서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진다든지, 그에 따른 몰입감이 진짜 좋습니다. 추가로 우리가 경기 나갔을 때 첫 탈삼진, 첫 승리는 기념구 같은 것도 챙겨주는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진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더쇼도 짧게 해봤었는데 더쇼 RTTS도 재미나게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스피리츠가 몰입이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굳이 더쇼를 얘기하는 이유는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RTTS 모드 재밌게 하신 분들은 스피리츠 스타 플레이어 모드도 재밌게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가 낫다 싸움 붙이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어서 몰입감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왜 투수들이 바비타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왔을 때 중계 카메라에 잡힌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은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신작 구매하셔서 스타플레이어 모드 플레이하실 때 앞에다가 작은 거울 하나 두고 해보시면 분명히 일그러진 본인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몰입이 잘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점도 당연히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플레이하면서 타 팀으로의 이적이 안 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엔딩이 저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마 게임사 측에서 의도한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는 연봉 협상에서 계약을 안 한다길래 그러면 내가 딴 팀으로 이적을 갈 수도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엔딩 크레딧이 나와버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쉽고 황당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건데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 FA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FA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정규 이닝, 그러니까 플레이를 훨씬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 시간도 그렇고 당장 정규 이닝도 많이 못 채웠습니다. 2군에 있던 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이 부분은 난이도를 대폭 하락시켜서 제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댓글로 알려드리거나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제 해봤을까라는 후회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다음 신작 때는 번역도 될 테니까 루키 모드로 다시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NPC들과 대화도 좀 하고 이벤트도 이해도 좀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예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의 결론, 더쇼의 RTTS 모드만큼이나 재밌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답이 이거겠죠? 저는 페넌트 레이스만 1030시간 정도 한 건데 여러분들은 신작 구매하시게 되면 꼭 스타플레이어 모드 먼저 해보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스팀에서 구매하시면 2시간 안에 환불되잖아요. 구매하시고 튜토리얼 다 넘기시고 스타플레이어 루키 모드 바로 진입하셔서 캐릭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플레이 한 번만 해보세요. 시범 경기 3판만이라도. 이렇게 해도 2시간 절대 안 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고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환불 안 하시고 계속 해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보셨는데 난 그래도 별로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시면 그때 환불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만 나와줘도 무조건 해보세요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뭐 신작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더쇼의 RTTS도 사실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잖아요. 이벤트, 경기, 이벤트,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스타플레이어 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쇼의 RTTS 모드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냥 재밌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개재밌어.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 채널과 구독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광고 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잘 만든 게임이 이렇게 묻히는 거 그 자체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 출시를 앞두고 나름대로 최대한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전 영상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영상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게임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감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스피리츠만의 고유 모드죠, 흰공의 기적 고지엠 모드 플레이하고 또 정리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